예, 윤철중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 팬분들에게 중요한 뒷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어제 제가 선대인 소장 박순혁 작가님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리고 금양에 대한 그 불안감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운영방에 신청을 해주셨고 또 어저께 한 2만 명, 17,000명 정도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뭐 일일이 답글을 달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스페셜하게 직접 뛰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을 이윤철중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 나온 부분이 주식 양도세 완화 뒷이야기라고 한국경제에서 나왔어요. 일단 우리도 뒷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잠시만요. 펜이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그 소득세법 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보통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 3일만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보다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이제 내부 논의인데 양도세 지금 뭐 여기 보면은 개미의 요구로 시작된 양도세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미라는 단어를 별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개미라는 단어가 왜 시작됐습니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 피해를 받으면서 개미 투자자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짓밟혀서 개미들 밟는다고. 예? 이런 단어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의 욕으로 시작된 양도세 완화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내부 논의를 정리해 보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11월이에요. 11월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이제 보면 세금 변경의 이유인데 이번 세금 변경은 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의 안정과 뭐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위해서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떤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한두 명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치적인 이런 수사라고 또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참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자 감세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는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0.0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1,500만 그 주식 투자하는 우리 개인들에 비해서 예.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직접적인 사실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소수의 이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대주주. 그리고 연말의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거 이거는 말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딱 가고한다. 근데 사실 이게 팩트가 있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연말에는 감세 차원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대주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쵸?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연초가 되면 대부분 처분한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매물 폭탄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금양이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BM, 포스코홀딩스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서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배경의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불법 공매도 활동이 드러난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규제 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알면서 왜 이렇게 도대체 지지부진하게 갈고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우리무중의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부분은 뭐 운영방에서 제가 대화를 나누지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예? 상환 기간이 기관, 외인,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6개월 뭐 잠시 금지를 시켰지만 이런 도대체 뭔 어떤 논리 때문에 얘네들은 상환 기간을 없애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한 기간이 딱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서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외국인 기관은 현재 지금 무한대로 끌고 와갖고 결국에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이제 뭐 살아가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태반이 기관 외인들에게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는데 오리무중입니다. 불공정 공매도가 판을 치는데 지금 이처럼 상환 기간을 무한대로 하면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 뭐 아작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뭐 알고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화 시스템도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자본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100억 정도도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네, 금융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담보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또 역학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서 현행 대주주 양도세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의 역할로 결국에 종목당 보유액을 50원권까지 그 다시 하는 완화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고 어, 일단 기사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 영향은 이 새로운 정책으로 정책 실장 그 누굽니까? 예? 이관섭 그 실장의 첫 주요 이니셔티브로 간주되고 이는 이제 젊은 세대 관료들의 제안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을 우려하고 수용하고 주식시장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과 투자 행태에 중대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제발 이 말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선대인 소장님께서 어저께 박순혁 작가님에 대한 선대인 소장님 본인이랑 박순혁 작가님에 대한 금감원의 압수수색에 관련 기사가 나왔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쵸? 금감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실히 소명해서 혐의를 벗도록 노력을 하겠다. 자,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PC부터 시작해갖고 뭐 휴대전화부터 다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2차 전지 분야 종목을 많이 추천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렸던 박순혁 작가의 집을 금융당국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인데 박 작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그제 박순혁 전 금양홍보이사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2차 전지 분야 종목을 추천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팬카페가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유명 핀플루언서입니다. 금양홍보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 작가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선 소장에게 건네 선 소장이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리게 해줬다는 혐의입니다. 특사경은 박 작가가 금양이 콩고 소재 자원개발 회사와 리튬 광산 개발 MOU를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지난해 8월 선 소장에게 자, 지금 일단은 좀 이거 뭐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그 G드래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박순혁 작가님과 선 소장님,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의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지금 이들의 금융개혁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신뢰와 지지의 문제예요. 무고함이 입증이 되면 지금 선 소장님이나 박 작가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금융개혁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질 그런 시너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엄청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저께 말씀드린 거에 이제 덧붙여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고함이 입증되면 박순혁 그리고 선대인 소장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경험과 사건 결과를 통해서 금융개혁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해서 금양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죽하면 여러분들 휴일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립니까?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제처럼 여러분들 많은 응원의 댓글 어제 2만 명 가까이 지금 보셨는데 앞으로 더 직접 발로 뛰고 SM랩도 지금 방문을 앞두고 있고 뭐 이제 SM랩 조재필 대표님과 아시겠지만 이 영상 마무리에 또 인사를 드리는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추후에 이런 만남을 갖고 또 2차 만남을 갖고 SM랩 상장 관련해서도 영상을 또 운영방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운영방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운영방 신청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시니까 많은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정책에 대한 이런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이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순혁 그 작가님과 선대인 소장님의 경험 자체가 당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재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앞으로 더 설정을 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다. 누구와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같이. 그리고 공공 관심의 증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국민들과 대중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금융개혁 신당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하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창당 초기 단계에서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명예 회복과 앞으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재개, 무고함이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하고 정치적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는 금융개혁 신당의 활동과 정책 제안의 신뢰와 정당성을 앞으로 더 부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이 박순혁 그 작가님과 선대인 소장님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 대중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연결이 커넥팅이 정치적 상황에서 좀 크게 의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 총선을 앞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총선을 앞두고 주식 양도세의 변화, 뭐 압수수색, 공매도 개혁과 같은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지금 정치적인 세력들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를 뭐 제시하거나 특정 이슈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이나 조치가 그냥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눈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리고 이 지금 타이밍의 중요성인데 양도세 변화나 항상 뭐든지 인생이 타이밍입니다. 인생 자체가 타이밍입니다. 양도세 변화나 공매도 계약과 같은 중요한 금융 정책이 총선 직전에 또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잖아. 이런 거 다 감안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과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더 포커스를 갖고 더 나이스한 상황이다. 왜? 그만큼 얘네들이 더 디테일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신용이 아니라 더 할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제 잘 안 된다면 무조건 잘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중의 인식과 불신인데 이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대중은 정부의 조치를 선거와 연관지어서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사건들이 나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미디어, 여론의 언론, 뭐 형성자들이 이런 조치들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 일반 대중이 이러한 사건들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좀 인식을 하지 않게끔 투명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선대인 소장님 그리고 박순혁 작가님의 죄가 없다면 무고함이 빨리 증명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운영방, 프리미어 운영방, 아카데미 운영방, 아카데미 프리미어 운영방, 아카데미 방에서는 먼저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선공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 개인적인 이런 정치적 견해 뭐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중립을 항상 유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한 정보의 해석 그리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과 조치의 실제 내용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도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맥락과 분리해서 각 사안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단점만 얘기하지도 말고 장점만 단점은 단점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보다는 비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또 우리 또 대주주분도 계세요. 대주주분도 계시고 또 이제 대주주 여건에서 또 내려가셨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계시 뭐 투자 일임 대표분도 계시고 뭐 대주주분도 뭐 몇 명 계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지 않는 분이 더 많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금양 이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태에 더불어서 뭐 박순혁 작가님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워리다.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다. 금양은 그저 하나의 사건에 흔들리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기초 체력과 기술력 여전히 탄탄합니다. 플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2024년부터 이제 MOU가 아닌 2차 전지의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SM랩의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직접 띄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운영방, 아카데미 운영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상에서 또 제공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2차 전지의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해외도 이제 나갈 거지만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금양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관계자분 그리고 해외에도 이미 다 파악이 됐습니다. MSCI 그 싱가포르 SCI 국부펀드에 계신 제 지인분한테도 얘기를 드린 부분을 예전에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의 이슈는 뭐다?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다. 이거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영향일 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양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선 소장님이 템버거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선 소장님 뿐입니까? 류 회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엑스포 때 우리 류 회장님 그리고 이제 조재필 대표님 만나서 또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로리나이트 의장님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그런 사진까지도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 블록체인 위크에도 제가 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리나이트 회장님 오셨고 부산 시장님과 함께 그 당시에 또 유 회장님입니다. 뒷모습 이제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금양은요, 여러분들 이런 일개 무슨 뭐 기사나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할 그런 기업은 이미 넘어섰어요. 예, 이미 넘어섰습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금양이 지닌 장기적인 전략이란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하이라이트를 또 제가 그 누구보다도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SM랩도 이제 방문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운영방에 계신 분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렸고, 예. 또 이렇게 SM랩과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너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단결적 양극재. 그리고 46XX 시리즈의 이제 배터리. 그래서 이 금양이 지닌 장기 전략이랑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투자는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유 회장님께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운영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휴일인데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잠깐의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냥 금양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그리고 팬분들 가족분들 결국 투자는 미래를 향한 겁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이 윤철중과 함께 현명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중 TV와 함께하는 투자의 여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짜 정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리미어 운영방 입장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프리미어 운영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신규 이제 운영방은 이거는 이제 받지 않습니다. 다 일로 이제 옮길 거예요. 프리미어 운영방으로. 그래서 프리미어 운영방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철중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M넷 대표이사 조재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윤철중 TV 구독자고요. 뭐 주말에 몰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팩트 기반으로 해서 아마 많이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다른 채널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산업이 이 LFP 중국발 어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국내의 배터리 3사 소재 산업은 중국하고 비교하고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니켈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경쟁력 있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LFP가 물론 점유율이 올라가지만 그 하이니켈계, NCM, NCA의 시장을 절대 넘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유튜버 채널을 꾸준히 보신다면 이게 한국의 배터리 산업 또는 소재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철중 TV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